네, 저는 주식회사 리어그 심리상담 기업의 대표로 있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고요. 3040 세대의 절반 이상의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추세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의 악화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남자는 집을 해야 되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고, 이제 세대들의 어떤 여성분들의 경제적인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주지 못할 거에 대한 염려 부분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요구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런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예전부터 상향혼을 원하고,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하향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부모는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좀 못한 집에서 데려오고, 경제적 수준이 딸을 보낼 때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를 데려올 때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위를 얻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처럼 문화적인 이 분위기가 어떤 내려온 관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경제력이 없어도 된다, 좀 적어도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는 비혼 또는 또 딩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들이 이렇게 비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들이 비혼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 엄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딩크족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예전에는 자손을 낳는 게 생산성에 관련돼 있으면 요즘 세대는 소비성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인력이 많이 태어나면 집안이 부유해졌어요.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문화가 지금 굉장히 소비재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소비재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은 없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딩크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엄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성분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엄마의 삶은 봤지만, 아빠의 삶을 봤지만 둘이 행복하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결혼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본 결과인 부분이 많고요. 엄마라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예전 시대의 엄마들이 나는 너희를 낳기 때문에 아빠랑 살았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너만 없었으면, 내가 결혼 전에 너를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속도 위반은 본인들이 하시고서 나중에 태어난 애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랑 살지 않았을 거야. 사실 너 낳았을 때 그 이상 이혼하고 싶었는데 네가 있어서 이혼을 못했어. 둘째 셋째는 왜 낳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둘째 셋째까지 낳았고, 모든 책임을 딸이나 아들에게 전가하는 부모님의 어떤 말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기성세대의 어떤 삶을 보여준 것이 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어떤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40을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연애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결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믿는 거죠.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올 거야,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이 높은 분들은 결혼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연애를 너무 길게 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성을 다채롭게 바꿀 수 있고, 또 많은 이성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 나은 이성을 추구할 때 결혼을 못하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늦게까지 결혼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은요,
전문직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놀이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해서 많은 이성을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가 만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40이 넘어서도 나는 남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린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결혼을 늦게까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어떤 결혼이 불행했거나 이런 경우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너무 고르시는 분들, 그래서 여성분들도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명확히 이 선을 맞춰놓고 있으면 결혼을 잘 못하시는데, 어떤 이상적인 결혼상을 잡아놓으시면 남성분들도 여성에 대한 이성상이 아주 배우자상이 뚜렷하신 분들 있어요.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나야 되고, 종교는 이래야 되고, 어때야 되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선택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핍박해서 결혼을 꿈꿀 수 없다, 나는 결혼을 해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믿으셔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성분들 경우도 많은 이성을 만나시는 경우 결혼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거고, 경제적으로 딱 자립이 돼 있어서 내가 굳이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취집을 할 필요 없는 분들, 그 대신 나보다 경제적 수준이 있는 여성분들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너무나 갑부 수준의 여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럴 때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서 더 높은 또 상향혼을 원하고, 경제적 수준을 나보다 훨씬 나아야 되고 나보단 더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혼이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혼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울증이 깊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없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우울증을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이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남녀 문제로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남녀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상담 사례로는요,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결혼을 할까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외도를 해서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뭐 메리지 블루가 오거나 이랬을 때 가끔 이제 남자분들이 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외도를 하면 단박에 그만두시거든요, 예비 신부가. 근데 예비 신부님들은 예랑분들이 외도를 해도 그걸 놓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는 여자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적인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람한테 기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주저하시는 이유는, 예비 신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여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찾아오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격히 따져보면 조건이 더 중시되는 어떤 계약 같은 겁니다.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게으르고 항상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도 사랑해. 그런 결혼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 사랑의 기반에는 조건이 들어있죠.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해주기 때문에, 아니 너의 미소가 예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속물이라 그래요. 꼭 똑같은 조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남성분들도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죠. 그것만으로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결혼을 결심하면서 이분의 경제적 조건이나 직업이나 스펙이나
부모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남자분들은 이 여자랑 계속 섹스를 하고 싶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남자분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예쁜 여자를 찾는 이유가 예쁜 여자랑 자주 섹스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뺄 수 없는데 내가 이 여자에게 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이 귀엽습니다.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시면 예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인데 그걸 제게 물어보실 때 저는 호진 다 예쁘신 분들이 신부님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일 예쁜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혼이 닥치면 결혼이 바로 눈앞에 오면 정말 그 순간 메리지 블루가 와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다크해지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정말 내가 잘하는 이 선을 넘을 때 내가 정말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자문 또 상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성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여자분들이 경제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돈의 어떤 지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해드려요. 그 남자가 1억을 가졌냐, 2억을 가졌냐, 3억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를 저는 더 중시해서 보는 편이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돈이 3억은 있어야죠. 이런 기준은 저한테 없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충분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의 기준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건적인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둘이 살 수 있는 지붕 하나 없는 상태예요. 모텔을 전전긍긍해요. 그런 결혼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열심히 앞으로 살 생각도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녀 모두 경제적, 이런 외모 등의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책임 이런 가운데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쉬지 않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쉴 거 다 쉬고 일 조금 하고 즐길 건 다 즐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왜 불행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실함, 본인의 삶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함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예전에 국어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죠. 아내가 힘들게 들어온 다음에 밥을 가득 그리고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가면서 왕후의 밥 거린의 상이지만 당신이 정말 맛있게 먹기를 바란다라고 밥을 가득 쌀밥 하나만 딱 놓고 반찬 하나에다 주고 가면서 이렇게 했던 국어책의 내용이 전 생각나는데 이처럼 서로 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0년간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저희는 너무 가난했고 결혼할 때 정말 1,000만 원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0,000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반찬 간식까지 다 해서 일주일에 10,000원 그리고 토요일에는 3,000원만 더 쓰는 걸로 해서 반찬을 사다 놓고 10,000원, 13,000원으로 살았어요. 일주일을. 근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열심히 살 의지가 있었고 서로 굉장히 사랑했고 믿었어요. 그것이 저희가 20년간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이룩하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해서 잘 살려면
어떤 재테크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부가 부자가 되려면 집을 산 후에 집을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하고 두 사람의 마음만 일치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이처럼 목돈을 마련해서 서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반드시 경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진짜 까르페디엠이라고 지금 현재만 사는 것 같아요. 현재를 즐겁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의 삶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비하는 삶으로 끝나면 내 삶도 소비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제적 관념이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도 많이들 오시나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오시는 게 어떤 분이냐면 경제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너무 많이 소비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옵니다. 아내의 소비가 너무 지나쳐서 이혼을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너무 많이 벌어요. 2천만 원씩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벌죠. 근데 아내가 쓰는 건 2,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맨날 허덕이고 있는 나를 보면 아내의 구두와 옷에 치여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고 이 소비의 문제는 소비의 문제지만 이 소비가 아내의 어떤 사치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로 너무 많이 쓰여서 고민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3, 4억인데 아내가 아이들 교육비에 3억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현타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어렵죠. 아이들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제가 찾아드리는 답은 아내분과의 어떤 그 교육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탈무드 격언에 따르면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유태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했을 때 책임감의 부재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어린 마음에 결혼을 하면 내가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켜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일찍 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지쳤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혼을 하시고요. 죽음은 미룰 수 좋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근데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원에 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늦게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더 깨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더 비율적으로 높아요.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출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출산은 빠르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일찍 출산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녀가 너무 늦은 거는 노후가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혼은 조금 늦게 하고 아기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35 이전에 출산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한 30대 중후반이 좋지 않을까 결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혼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필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 결혼을 회피하는 것도 전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 내가 비혼을 선택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회피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고 내 안에 불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자인 상태에서도 그냥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유하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행복한 걸로 전 보여지지 않거든요. 내가 비혼을 선택해서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혼이 좋아 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두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한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건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시면 돈이 모입니다. 생각보다. 아내가 생기면 돈이 모이고요. 남편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해지는 것은 맞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둘이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노력하는 게 훨씬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 인정들 많이 안 하시겠지만 저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를 지금 안 낳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부부들을 설득해서 아이를 갖게 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문자가 오고 아이들 사진이 와요. 대표님 덕분에 나는 얘를 얻었다. 대표님 아니었으면 얘는 안 태어났다. 이런 문자들을 주시는데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 아기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내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내 주니어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